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오늘 수요일 치고는 좀 긴장감이 어느 정도 좀 큽니다. 왜냐하면 내일 ECB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오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유일한 리스크라면은 지금 양쪽 하나는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 투자자들의 심리 속에서는 너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팔아버리면 우리 시장은 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교서가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이게 오전 11시 장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두 교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뭐 북한에 대한 언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대외 정책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암시했다든지 이럴 때 우리나라 장중에 좀 한번 시장이 움찔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우리와 관련 있는 큰 리스크는 아닐지언정 어떤 이 얘기를 하는지를 오전 11시부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밤에 월가는 반등이 어떻게든 성공을 했고요. 장중에는 물론 이제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오가면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플러스권 마감을 했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나왔던 중국의 4분기 GDP하고 2014년 연간 GDP였습니다. 2014년 이얼리로 보면 7.4% 플러스 나와서 중국 당국의 목표치 7.5%를 약간 하회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5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일단 요 7.4라는 이 피규어 자체가 1990년 이후, 그러니까 한 24년 만에 최저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 올해는 7%도 밑으로 깨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그나마 7.4라는 이 7%대 성장률도 이제 한동안은 못 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장밋빛이 이미 지난해에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상품 시장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간밤에 유가 그리고 구리 가격 이런 게 이제 또 하락을 했는데, 당연히 중국 경제 성장률의 하향, 둔화 이런 것들은 상품 수요 전망을 함께 어둡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지난해 이제 개혁 기조 더하기 어떤 이제 신용법을 잡기에 나섰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 이제 걱정이어서 그런데, 월가에서 표현하는 고스트 아파트먼트, 그러니까 이제 막 대규모 단지로 주택은 지어놓고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사람이 안 사는 이런 고스트 시티, 이런 게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5번째, 그나마 지금 7.4도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게 중국 통계청의 이 방법론, 또 조사 방법은 보시다시피 not so scientific하다, 과학적이지가 않다. 그럼 뭐 샤머니즘도 아니고 뭐 어떻게 만들어냈다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그나마 잘 봐줘서 그렇지, 민간 경제 지표 수치로 보면 GDP가 이거보다 더 낮으면 낮았지 높을 리가 없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찬반 양론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나마 이것도 지금 다행인 거지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건데요. 블룸버그 보실까요? 중국에 이제 지난 4분기 금리도 인하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준율도 좀 인하시켜주고, 그런 경기 부양 노력이 어쨌든 성과를 발휘해서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 정부의 어떤 이 개혁 바람에 대해서는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뭔가 구조적인 이런 변경이라든가 구조적인 개혁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인 점을 감안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라 리밸런싱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저렇게 어떤 이 체질 개선에 내성을 갖출 수 있게 영양 공급도 같이 해주면서 병행되는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USA 투데이에서는 수치는 수치 아니겠느냐, 느린 건 느린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는 이 GDP 수치가 7.5든 7.4든 이제 이런 걸 좀 너무 따지지 맙시다. 우리 이 중국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이제 이 우선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가지고 7% 뭐 중반이든 후반이든 6% 떨어지든 말든 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집착을 안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왜 그러느냐, 이제 이런 좀 자신감 있는 스탠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 증시는 사실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3대 지수 지금 잠깐 볼 수 있나요? 일단 다우, S&P, 나스닥 지수 3대 지수 모두 이제 상승 마감은 했고요. 그런데 이제 개장 초에 조금 힘이 들었었습니다. 상승폭도 뭐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다우 오늘 하루 동안의 그림 볼까요? 개장은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 전일 유로존하고 ECB 양적 완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개장하자마자 바로 내려앉았다가 그 뒤로 힘겹게 여러 번의 상승 시도 끝에 장 막판은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 개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내려앉았다 이런 이 어떤 불확실성 내지는 변동성은 여기에 일단 기인을 했다고 보는데요. 오늘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 시기였습니다. 이 소제목을 보시면은요, 저유가 상황하고 미국의 경제 회복 이런 것까지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다운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계은행의 그런 전망하고도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수치만 볼게요. 2015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6에서 3.3으로 지금 이제 전망치를 내려잡았네요. 자, 근데요,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유가가 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소비 경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오죽하면 저러겠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유가에 대한 수요가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과잉 공급 이런 것들이 글로벌 디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 IMF의 그 세계 경제 전망 하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IMF라는 기관의 이제 특성상 좀 친시장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게 로이터의 입장인데요. 이렇게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 보기에 저렇다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거는 각국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추가적인 이제 경기 부양 노력을 계속 이어가라. 현재 경기 부양 노력을 하고 있다면 좀 더 연장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겁주기식, 뭐 최근성 이제 그런 그 성격이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이제 오늘 변동성 끝에 어쨌든 상승권 마감까지는 우리한테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안감을 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이니까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개장 2시간 후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있습니다. ABC 뉴스 보시죠. 제목에 오바마 연두교서 스포일러. ABC 뉴스 제목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이 스포일러라는 표현을 이제 하는데 옛날에 그 식스 센스에 보면은 그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제 이거에서 많이 유명해진 표현이죠. 스포일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내용을 다 이제 까발리는 그래서 본 극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이런 건데 오바마 연두교서의 이제 내용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만큼 시장에 알려져 있는 거고요. 대신 오바마 입을 통해서 확인만 되면 되는 상황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연두교서에서 나올 핵심 내용들은 뭐냐면은요, 부자 증세, 뭐 버핏세라는 별명도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중산층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어제 우리 그 연말정산하면서 참 많이 시끄러웠고 뭐 일부에서는 조세 저항이니 뭐 이런 또 그걸 또 이용해서 선동하려는 뭐 사람들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지금 미국은 부자들에게는 세율을 올리고 그다음에 중산층에는 어떤 세제 혜택을 더 늘리는 이제 이런 거를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할 예정인데 이거는 뭐 오바마가 얘기한다고 바로 다음 날부터 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하원 양원의 과반 의석을 지금 장악한 공화당에서 저걸 뭐 만만하게 들어줄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이 대단히 뭐 우리나라보다 뭐 서민이나 중산층 어떤 세제에 대해서는 더 어떤 좀 친화적인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미국은 우리 돈으로 연봉 한 2억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소득세가 60%인가 뭐 하여튼 지금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긴 높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거를 더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ick leave라고 보통 하죠. 이 병가 시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주택 업종하고 제조업 업종의 어떤 이제 지원을 더 늘려주는 이런 민생도 챙길 것이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또 정력적으로 밀고 있는 게 바로 이 프리 커뮤니티 칼리지인데요. 우리나라도 이 국비로 지원되는 대학교 있죠. 뭐 폴리텍 대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는 어떤 숙련공이나 고급 인력이 점점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국비의 직업 학교를 늘리고 국가에서 이제 국비로 지원하는 뭐 이제 이런 거 요거를 얘기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속도나 이제 이 가격 차등 이런 거를 최대한 좀 많이 줄여가지고 인터넷 현대화 같은 신성장 동력을 또 마련한다. 근데 요 인터넷 현대화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대부분의 요금 패키지가 뭐 속도에는 이제 쓰는데 별 차이가 없는데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 전 자막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신성장이 될 수 있냐면은 이제 미국은 뭐 휴대폰도 아직도 뭐 이 CDMA 아니고 아날로그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런 것도 차등하자는 건데 이제 어떤 뭐 그 미국의 케이블사들 있죠. 뭐 이 컴캐스트나 이제 뭐 디즈니 뭐 이쪽에서는 우리가 그런 전용선까지 물려가지고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마치 공산당처럼 다 평등하게 인터넷 속도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좀 불만이어서 오늘 관련 주가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서 오늘 유일하게 웃었던 이제 기술주 중에 하나는 바로 사이버 보안주였었는데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이 쇼핑몰이나 어떤 이 사이버 테러 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 고객들을 보호하는 대책 같은 걸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강조할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미국은 잘 아시는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마트 가면은요, 뭐 어린애가 뭐 물 같은 거 엎질러 가지고 이제 걸레로 닦아놓고 이러면은 거기다가 반드시 노란색의 웻플로어라는 이 팻말을 세워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안 세워놨는데 누가 지나가다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진짜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의 이제 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사이버 보안주의 어떤 관심은 최근에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좀 상당히 큰 역점을 줄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신년 연설에서 강조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보안주들이 훨훨 날았는데요. 파이어아이 1.95% 상승, 그 다음에 프루프포인트 1.56% 상승, 이렇게 해서 사이버 보안주들이 오바마 연도교서의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엊그저께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었잖아요.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유가 하락 때문에 이 지표가 조금 어느 정도 오류가 생기거나 어떤 이 왜곡이 있었다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 소비 개선 효과가 있다면 유가하고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CPI, 코어 CPI는 그럼 올랐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유가 하락이 연준 금리 인상의 어떤 복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 오늘 나온 연준 임원의 대답 내용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특히 사진에 보시는 제임스 블라드 이 총재는 과거에 상당히 강력한 비둘기파적인 양적 완화를 선호하는 이런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매파적으로 돌아선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양적 완화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양적 완화를 계속한다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오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양적 완화를 끊는다고 인플레가 도로 더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ECB 양적 완화도 결국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남의 나라 중앙은행까지도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미국이 출구 전략의 어떤 로드맵을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제 갈 길을 가는 게 좋다. 시장의 어떤 수급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거 상당히 강력한 비둘기파였던 사람이 매파로 돌아선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사실은 이 과학 시간에도 나오는 거지만 냉동실에다가요.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을 동시에 넣으면은 차가운 물이 빨리 얼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는 뜨거운 물이 먼저 온다 그래요. 그만큼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던 사람은 반대쪽 성향으로 또 치우치기도 쉬운 거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극좌파였던 사람이 극우로 돌아서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오랜만에 보네요. 지난 금요일 이후로 지금 한 4거래일 만에 확인하는데 56선을 사수했다는 건 다행이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많이 회복됐고 이게 ECB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ECB 이후에 양적 완화가 진짜 나왔는데 규모는 조금 실망스러웠을 이런 복잡한 조합을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